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김창석입니다. 네, 오늘 하루 영상 전부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초췌해지는 모습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좀 NG가 많이 나가지고 네,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기타 가루입니다.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이외에 다양한 가루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호밀가루에 대한 얘기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 활성 밀글루텐이라는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밀가루는 이제 단백질의 양에 있어서는 밀가루와 양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밀가루에만 들어있는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호밀가루의 그 특징이 끈적끈적한 그 점성, 이제 강력한 점성, 이 강한 점성. 그래가지고 이 빵이 잘 부풀지를 못해요. 여기 이제 펜토산 때문에 그런데 이 펜토산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반드시 샤워종을 그 발효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르방이라고도 부르죠. 이 샤워종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만 좋은 빵이 나오는.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이제 많은 양의 밀가루에 약간의 한 30% 미만의 이제 호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방식. 70% 이상의 이제 밀가루를 넣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든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빵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 글루텐의 양적인 차이는 없으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자, 활성 밀글루텐인데요. 요건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빵하면 이제 프랑스를 많이 연상하게 되고요. 그 프랑스 밀가루, T50이라든지 T65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의 밀가루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기에 적합한 빵의 형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빵의 형태에 맞는 밀가루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선호하죠.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이제 다른 밀가루에서 추출해가지고 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활성 밀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원하는 밀가루의 타입이 다르고 그 타입을 맞추기 위해서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넣는 거예요. 더 추가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다. 활성 밀글루텐 계산법은 책에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보시고 이런 계산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다음 이제 이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트는 이제 공장제 효모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트를 효모라고 부르면서 이제 공장제 자를 붙였는데, 저는 이제 천연발효빵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발효는 이제 제빵뿐만 아니라 제과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때 이제 작용하는 이제 사용하는 이제 미생물들을 천연발효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스트,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를 이제 좀 더 직접 우리가 배양하는 발효미생물과 좀 구분짓기 위해서 공장제 효모라고 칭했습니다. 이 공장제 효모의 기능은 반죽 내에서 발효하여 탄산가스와 에틸알코올, 유기산을 이제 생성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트의 수분 함량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제 이스트 종류에 따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적인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공장제 이스트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정도가 빈도수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스트의 특징, 기능상 특징, 빵 반죽에 들어갔을 때 이스트의 기능상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죽 내에서 발효하여 이산화탄소, 에틸알코올, 약간의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스트의 수분 함량에 따른 분류. 그래서 수분 함량이 70%인
생이스트, 수분 함량이 70에서 이제 70을 이제 7.5에서 한 9% 정도로 이제 줄인 활성 건조 효모, 이것은 이제 바로 밀가루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이스트는 30도 정도의 그 물 있죠, 물에다가 이제 이스트 양의 4-5배 준비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사용하면 좋겠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활성 건조 효모는 30도가 아니라 40에서 45도가 되겠고요. 똑같은 이스트 양의 4-5배의 물에다가 푼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발효력을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활성건조용은 너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밀가루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이스트 안에 존재하는 효소. 자, 5가지가 있습니다. 메가당을 분해하는 말타제, 자당을 분해하는 인베르타제,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을 이산화탄소 에틸알코올로 산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화시키는 치마제, 그리고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키는 포타제, 지방을 가수분해시키는 리파제. 자, 여기서 아닌 것으로 많이 나오는 정답은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 그리고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디아스타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룰라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셀룰라제는 인간의 몸에도 있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에게만 있는, 그리고 이제 채소류를 분해시킬 수 있는 이제 미생물에게만 있는 셀룰라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생이스트를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는 마이너스 1도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저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이너스 1도로 우리가 이제 저장해서 저장고를 준비해서 저장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생이스트 보관 온도는 0도에서 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에서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첫 번째가 계란의 구성 비율. 이 구성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계란 사용량, 예를 들어 흰자의 사용량, 달걀 개수, 노른자 사용량, 달걀 개수, 전란 사용량, 달걀 개수를 구할 때 아주 아주 용이하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 값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과제빵 시 작용하는 이제 계란의 기능과 그 기능을 이용한 제품, 요게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선도 측정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 비율. 자, 계란은 이제 일본 말이죠. 일본식 한자어기 때문에 달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험에서 계란이라고 많이 나와서 저는 그냥 계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실기책은 또 달걀이라고 전부 다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에 맞게끔 이제 용어를 선별해서 쓰는 사람이지,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용어를 써라 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란은 달걀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자, 껍질은 10% 정도, 노른자는 30%, 흰자는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을 보면 전란은 고용분이 25%, 수분이 75%, 노른자는 50대 52, 고용분과 수분으로 나누어지고요. 흰자는 고용분이 12%, 수분이 8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제빵 시 작용하는 계란의 기능, 농화제. 농화제는요, 걸쭉하게 만드는 거죠. 카스타드 크림.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푸딩일 때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에 이제 결합제죠. 결합제는 이제 우리 요즘 도넛집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도넛집에서 고로케랑 핫도그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빵가루 묻히려고 이제 계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계란이 기능이 이제 결합제, 접착제, 결착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 이제 유화제 역할,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스틴, 마요네즈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작용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팽창제로서
팽창제로서 이제 달걀의 흰자, 달걀의 흰자 단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불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팽창제에서 이제 글로불린이 이제 스펀지 케이크라든지 엔젤 푸드 케이크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작용을 이제 공기를 포집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팽창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착색제 색깔을 유도해주는, 그래서 이 당분과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는 갈색 작용을 합니다. 갈색화 작용. 그래서 이제 달걀을 이제 착색제라고 하죠. 노른자는 특히 착색 효과가 더 크죠. 이번에는 이제 계란의 신선도 측정법. 우선 계란은 이제 표면이 까칠까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흔들어 보았을 때 소리가 없고 깨었을 때 노른자가 바로 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노른자 형태가 튼튼하게 형태가 이제 온전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물에 넣었을 때 이제 물 100에 소금을 이제 팔에서 팔 전후죠. 그러니까 팔 전후, 그러니까 6에서 한 10%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소금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달걀을 넣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가 신선한 달걀이 되겠습니다. 햇볕을 통해 볼 때 이제 속이 맑게 보이는 게 신선한 달걀이 되겠습니다. 물은 이제 좀 보도록 하죠. 물은 이제 제과 제빵 시 작용하는 물의 기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의 기능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경도에 따른 물의 분류, 그 다음에 적합한 물이 아닐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빵 만들기에 적합한 물의 종류는 이제 경도만, 미네랄 함량에 따른 경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인 pH도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이제 빵 과자 만들 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원료를 용해시키거나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은 이제 부유시켜서 골고루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밀가루, 단백질 혹은 이제 다른 식재료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을 응고시켜서 글루텐을 형성시키거나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줘야만 이제 활력이 생기고요. 효소 같은 경우는 활성이 생겨요. 효모는 활력이 생기고 효소는 활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모에 활력을 주고 효소에 활성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류와 빵류 제품별 특성에 맞는 반죽 온도를 조절할 때 이 물이 가장 경제적이고 작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로 반죽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기능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경도에 따른 물의 분류를 보면 빵 만들기에 가장 좋은 물은요, 120에서 180 ppm의 약경수가 가장 좋다. 그런데 이 약경수가 아니라 이제 경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조치 한번 찾아보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사용하는 물이 경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발효 시간을 연장시키세요. 자, 두 번째는 메가를 첨가. 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몰트입니다. 몰트. 아밀라제가 프로타제가 들어있는 요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공급으로 발효를 촉진시킨다. 자, 이스트 푸드와 소금과 무기질을 감소시켜요. 이게 반죽을 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반죽에 넣는 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쓰는 물이 연수입니다. 연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반죽이 부드럽고 끈적거림으로 2% 정도의 흡수율을 낮추도록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 기준 2% 정도의 물을 적게 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보유력이 적음으로 이스트 푸드와 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경도를 높여주는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스 보유력이 떨어지므로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빵 만들기에 적합한 물의 경도는 120에서 180 ppm 악영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빵 만들기에 적합한 pH는 바로 약산성이 되겠습니다. pH 5.2에서 5.6의 약산성의 물이 빵 만들기에 적합한 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만점이 아니라 합격만 하자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